2024년 8월 1일 오전 11시 진행됐던 한 발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인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한 집안의 가장은 9살, 4살, 어린 두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고인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7월 29일 일명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십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열린 살인마 백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백씨.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불화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미행한다 생각했느냐라는 말했는데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했냐? 아니다. 직장 불화가 있었느냐? 아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겐 죄송한 마음은 없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 씨는 더 가감없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스크까지 내린 상태로 말이죠. 범행 당일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일본도는 왜 구매하셨어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제가 구매했습니다. 김건희를 처단한다는 마음으로 구매했습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장식용으로 구매하신 게 아니에요?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들이 위협에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예, 됐어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죄송한 마음 아니세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범행 계획된 건가요? 제가 안에 들어갈게요. 근데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 말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드는 대목들이 있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린 백 씨가 감추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려 합니다. 김한 사건 파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 씨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권일용 교수님께서 쓰신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사실 보통 사람은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이 내용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백 씨의 영장실질심사 인터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말이 궤변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백 씨는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건 내용을 분석해보고 마지막 그 인터뷰 내용으로 최종적인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에 많이 있는 모습이죠.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민이 아니면 카드키가 없이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는 아예 문조차 열리지 않는, 그리고 입구에서도 계속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밤 11시 27분, 피해자의 나이는 43세. 김 씨는 다급하게 신고전화 112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도 하시질 못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그 길거리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으셨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108동 주민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따로 쓰는 다른 라인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날 피해자분은 집 밖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오신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그때 낚시 가방을 들고 있는 백씨가 다가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시비를 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신고라도 할까 아니면 그냥 피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백씨는 낚시 가방 안에 있던 칼날 길이 무려 80cm 일본도를 들고 팔과 어깨 부위를 공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신고를 하기 위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가까운 곳 바로 경비원분이 계신 그 공간이었습니다. 헌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상황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백씨는 또다시 칼로 난도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112를 누른 채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아파트 관계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 흉기를 내버려 둔 뒤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1시간 뒤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되었죠. 국과수의 구두 소견으로는 전신에 걸친 다발성 자철창으로 확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흉기에 의한 상처 때문에 수많은 혈액이 흘러나왔고 결국 저혈압성 쇼크사로 돌아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처음엔 이들이 아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외부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백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 몇 번 본 적 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살다 보니까 오다 가다 얼굴을 본 적은 있다라는 말이죠. 면식관계가 아니라 비면식,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친분조차 없는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백씨는요,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판단을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볼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 집에 있었거나 혹은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게 백씨였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담배를 피기 위해 내려왔던 피해자를 바라보고 자신을 미행한다라고 생각해 범행 도구를 꺼내 살해를 했다는 것. 그럼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낚시 가방을 챙겨 내려와서 공격을 했다. 그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낚시 가방, 흉기를 든 그 채로 그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마주하고 공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는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37세인 백씨. 우리는 무언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범행 동기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80cm짜리의 흉기, 일본도를, 도검을 소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판단이죠. 처음엔 불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돌았는데요. 확인 결과 경찰에 도검 소지 허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죠. 그것도 올해 1월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라는 의혹도 들죠.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마약과 관련된 범죄인 줄 알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스파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을 해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약 반응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다. 음주 상태도 아니고 마약 상태도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백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국내 모 대기업을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는데요. 작년 말에 상사와 뭔가 다툼이 생기게 됐고 그 갈등 이후 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곤 합니다. 키는 175cm, 마른 체형으로서 평상시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자주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목격이 되었죠. 자, 그러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헬스장에 와서는 남들이 쓰는 기구를 오래 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동을 부리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코치진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모습, 평상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 행동도 굉장히 자주 했다라고도 합니다. 특히 일본도가 들어있는 그 낚시 가방을 자주 들고 다녔는데요. 신주단지 모시듯 굉장히 소중히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였죠. 평상시에서도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말이 좀 돌던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112 신고 전화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1년 정도만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백 씨와 관련된 신고 접수는 이후 1년 사이 총 7건. 그 중에 백 씨가 직접 신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총 3건입니다. 나머지 4건은 타인이 백 씨를 신고한 그런 내용이었죠.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이상 행동을 한다, 시끄럽게 소란 부리고 시비를 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었던 은평구가 아니고요. 서울 종로구 근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그쪽 대사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불신 검문을 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주민들과 시비가부터 신고를 당한 것들까지 이렇게 7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는 작년 말 대기업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었다는데 갈등의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요. 그 전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입니다. 그는 퇴사를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일본도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 이후도 잦은 트러블의 시간들이 반복되다가 이번에 끔찍한 사건의 살인마가 되었죠. 백 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백 씨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렇게만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그냥 정신 이상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다 정도로만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정리한 내용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는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 당신을 쫓아다니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망상을 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과대, 망상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뜻이죠.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백 씨가 지금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올해 초에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분명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있었고 가족들 중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 인지를 해 치료를 받게 했다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건 지금 일부러 감형을 노리고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입니다. 해서 심신미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정확한 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도 정신 감정에 대한 부분이 좀 정밀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할지 아닐지가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부분입니다. 왜 백 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과거 아닌 듯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백 씨는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첫째, 정신질환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신경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조심하라라는 윗선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 같은 동이죠. 따라서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감안하기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유가족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지금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칼을 소지하는 게 쉬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지요. 대한민국 법에는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총포, 도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근데 총포와 달리 도검은 3년마다 갱신해서 허가를 받는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다. 허가 갱신 절차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총포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아마 따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체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통과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 도검을 발급받을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만 발급받게 되면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는 한 소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경찰은 올해 6월부터 도검 소유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정신 이상자에 대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96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발부받은 사람들만 확인을 했죠. 따라서 올해 초에 허가증을 받은 100씨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갱신 허가 절차도 더 무조건 꼼꼼하고 세분화돼서 확인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분류된 이런 걸 소지만 해도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자,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문점들을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바뀔 기회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일본도가 아니라 도검, 가검을 이용한 끔찍한 범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법안들은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제서야 또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피해자가 나타나야 조금씩 수정해가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00씨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재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동기 범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저희는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100씨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감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100씨가 공격하려고 했던 대상은 테러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었다. 다니던 모 대기업에서 나오고 난 이후 이상할 정도로 몸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라는 흉기를 미리 구입했지요. 마치 준비하듯 체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그가 7번 정도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 은평구가 아니라 종로구에 있는 한 모 대사관이라는 이야기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의 그 인터뷰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불어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자에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자기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100씨의 머릿속의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 행위는 나에겐 합당하다. 나를 미행하고 나를 감시하는 스파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다. 유가족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다라고만 믿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도검 소지를 하느냐, 직장보라 사실이냐 모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는 사실 잘못된 말이죠. 자신에게 무언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변명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도검 소지도 하지 않았다. 직장부라도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자기 발로 나온 거다.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그 다음입니다. 범행 당일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일본도는 왜 구매하셨어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제가 구매했습니다. 김건희를 처단한다는 마음으로 구매했습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장식용으로 구매하신 게 아니에요?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들이 위협에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하였습니다. 뒤에 있어요. 유가족분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죄송한 마음 아니세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범행 계획된 건가요? 제가 안에 들어갈게요. 근데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자, 기존에 나왔던 말과 다르게 모순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중국 스파이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했다라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앞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은 공통적으로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과 결탁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행을 마치 자신에게 사명감처럼, 업무인 것처럼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스파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서 그걸 제거한 것이다. 처음에 일본들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처단이라고 말하는 것, 분명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느낌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자신이 처단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중국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공격을 한 사람은 스파이였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모습이 보입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범행 도구인 일본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몸을 단련해오고 그렇게 일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 대사관까지 갔습니다. 그에게 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선량한 그 피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국 혹은 영부인 혹은 그 이상의 누군가들, 그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라는 생각을 먹었을 때 자기를 자꾸 감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자기를 미행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걸 스파이라고 부르는 것. 앞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했을 때 우린 한 가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백씨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처단해야 될 사람은 선량한 피해자인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비라고 있었죠. 이상동기 범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헌데 저희는 이걸 일종의 테러 행위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든 범행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 주변 사람들과 공격성이 점차 확대됐던 사람, 대상 근처를 어슬렁거렸던 사람, 어쩌면 그는 더 큰 테러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그는 국가에 큰 위협을,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현재 대한민국의 신상공개법상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단순 이상범죄, 단순 정신이상자의 범행이었을까? 과거 우리가 봤던 아닌 듯 이런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더 큰 목표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찝찝함은
왜 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씨, 그는 과연 그냥 단순 정신 이상자인 걸까요?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준비하고 있던 계획 범죄자였던 걸까요?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제가 진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진행하면 또 댓글에 이제 지금 백씨가 막 현재 대한민국 지위는 영부인이죠. 영부인도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들 하니까 또 그 정치에 좀 미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까봐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 영장실질심사 전후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아닌 듯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행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범행 대상이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도를 샀다라는 부분도 그게 정말 일본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를 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뭐 어쩌고 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상 말 그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자기를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망상이 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자기에게 무슨 이런 뭐 임무가 내려왔다라는 망상을 하면서 느낌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뭐 그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퇴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일본도를 사고 체계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대사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망상이죠. 아, 눈치챘구나. 나를 감시하는구나. 대부분 이런 망상 환자들이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 내 집에 무슨 전파 무기를 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주가 커지기 시작하고 망상의 깊이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망상이 심해지면. 그래서 말을 중국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영부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영부인이라고 했다고 또 댓글에다 시비 걸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이 좋아하든 여러분이 싫어하든 내 개인적 의견 묻지 말고 대한민국 현재 국가적 지위는 영부인이 맞아요. 어쨌든 영부인하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 게 중국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물은 이쪽인데 이쪽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처단이라고 하면서 스파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망상까지 퍼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망상을 계속 시작하고 하다가 자기가 그런 계획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망상까지 퍼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예요, 이거.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심신미약 이런 걸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의지를 갖고 공격을 했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요. 중국 스파이다 이러고서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심신미약 인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가중처벌해야죠. 정말로 가중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엄벌을 쳐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런 부분 가지고 따로 빼고 이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상공개도 하는 게 전 맞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경찰이 얘기한 걸 부정한다는 건 아닌데 이거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어쨌든 안보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니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사도 하고 알아내셨으면 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이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뒷이야기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가 저지르려고 했던 테러 행위에 가까운 행동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진짜 어떤 부분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 그 자기가 얘기한 처단의 범주가 어디였던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